자, 그 원래 보안 수사권이 3번이었는데 좀 땡겨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워낙 첨예한 이야기이기도 네. 하고, 저도 사실은 이 보안 수사권, 저는 뭐 법조인도 아니고 뭐 검사도 아니지만 하여간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다룬 취재 기자 입장에서 판단해 볼 때 뭐 이제는 좀 매듭을 지어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더 뭐랄까 전선이 되게 다양해지고 산만해진달까 그래서 그런지 여러 어르신들이 좀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어제 이제 백낙청 선생님까지도 나서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어요. 그리고 한인섭 교수님 같은 경우에도 어제 검찰 보안 수사권이 필요하다고 이러면서 이제 5가지 의제를 가지고 비판을 하셨고, 그리고 지금은 경기지사가 된 전직 법사위원장인 추미애 위원장께서도 보안 수사권 폐지에 대해서 이게 뭐 당론으로 의결은 안 했지만 대체로 민주당 안에 퍼져 있는 컨센서스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하루바삐 가야 될 의제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피해자 권리 강화를 위해서는 검찰의 보안 수사권이 필요하다라는 게 지금 그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소위 민변을 비롯한 피해자 단체들이 적극적으로 검찰의 보안 수사권을 줘야만 이 억울한 피해가 생기지 않는다. 그러니 검찰의 보안 수사권을 유지해라. 그리고 그러지 않으면 민주당 다음 총선에 이 사건 말고 다른 사건이 몇 개가 터지면 민주당 정권도 총선 때 대패한다. 이제 이런 정치적 압박이라고 해야 됩니까? 이게 오고 있는 겁니다. 장 변호사님 뭐 수많은 형사 사건 하시기 때문에 잘 아실 것 같은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거 답답해요. 그러니까 저도 제가 네. 한 사건이 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뭐 이제 피해자 대리하고 이래 보면 제가 굉장히 한 검사한테 되게 직업윤리에 충실하다는 인상을 받은 적이 있어요. 성범죄 피해자였는데 어떻게든 그거를 좀 이제 들여다 보려고 이제 나중에 거기에는 또 그 특정 범죄에 대해서 특화된 전문성을 축적하면 블루벨트 뭐 블랙벨트 뭐 이런 걸 주잖아요. 이제 그것까지 나중엔 그 이제 여성 검사였는데 그러니까 수사 본연의 기능을 담당하는 주체로서 그런 부분은 아마 여성 단체나 대단히 조직적으로 그걸 지원을 하는 단체들이 많으니까요. 저도 이제 여변 소속이긴 한데 여성 변호사회에서도 그런 업무를 주로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근데 이제 경찰은 수사기관이라기보다 이제 민중의 지팡이 입직 경로가 또 다르고 거기에 대한 우려가 이제 법조인들 사이에 없다고 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 어떤 이 뭐 인지 감수성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도 뭐 그리고 어떤 변호사님도 얘기하시는데 감형 조사를 받고 이런 거에 대해서도 약간 거칠게 뭐 이렇게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이런 축적된 불신 같은 게 이 논의에서 아예 제거된 것 같지는 않다. 다만 이걸 이제 구조적으로 가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저는 시민단체, 여성단체 얘기를 뭐다 의도가 있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다만 그런 부분이 저희가 검경 수사권 조정 과정에서 고발인 이의 신청권과 관련해서 문제가 그쵸. 됐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대단히 문제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동 그리고 장애인 범죄의 피해자가 됐을 때 본인이 막 이렇게 변호사 만나서 지원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제3자가 어떤 수월하고 신속한 이 피해 구제를 위해서 나서준단 말이에요. 그게 고발이에요. 피해자가 아닌데. 근데 고발인은 이의 신청을 못해? 이런 거는 대단한 분노를 이분들한테 가져왔을 거예요. 우리는 그러면 안 되면 여기서 막히는 거야? 제도 설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아까도 이제 정권 송치도 그렇게 해서 이분들이 내가 고발해야 되고 내가 또 뭘 해야 되고 이렇게 제도가 되게 명징해야 된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그거를 사후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는 구조를 경찰을 완전히 신뢰 못하겠다는 깔려 있잖아요. 예. 거기는 경찰 뭐 여러 입장이 있겠지만 두둔만은 할 수 없는 거예요. 수사를 거칠게 하고 법리 적용을 제대로 나이스하게 못 해오고 이런 걸 실무에서 본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저희가 이 논의가 되는 동안 경찰이 그 정도의 어떤 그런 부분을 축적해 왔다고는 아직은 보여지지 네. 않아요. 그건 객관적으로 봐야 돼요. 법조인은 빨리 거기에 이제 하거나 왜냐하면
이게 무능과 유능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입직 경로가 다르고 하는 일이 달랐던 네. 거예요.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보완책 없이 의도가 있다. 이래선 안 되는 거고 제도로 고발인에 대한 이의시청권도 주지 않으면서 이걸 그대로 방치한다.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정확한 매듭이 있어야 되고 네. 그렇다면 사후 통제로 할 수 있는 방안 논의해야 됩니다. 네. 이 부분에서 저는 제 나름의 위험을 보는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왜 피해자예요? 고소하고 고발하면 다 피해자예요. 그리고 고소하고 고발 당했으면 그 사람 다 피의자고 잠재적 피고인이고 잠재적 범죄인인가요? 어떤 대상을 단지 여성이라든지 약자한테 고소를 당했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람은 잠재적 가해자로 지금 이미 프레이밍을 잡아버리고 있어요. 이 사람이 피해자일지 가해자일지 어쩌면 이 사람이 무고의 피해자일 수도 있어요. 국가가 형사사법 시스템이 발전해온 가장 중요한 이유는 사실은 피의자 보호예요. 아니 나를 고소한 사람이 여성이라는 이유 혹은 뭐 사회적 약자라는 이유, 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러면 나는 단지 내가 제어할 수 없는 어떤 이유 때문에 나는 피해를 더 많이 봐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건이었으면 그러면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렇게 가면 여자가 여자를 고소하면 그때는 어떡할 거예요? 약자가 약자를 고소하면 그때는 어떡할 거예요? 실무적으로 그런 경우가 훨씬 많거든요.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할 건지. 뭐 성범죄 이야기하면 그럼 남성 성범죄 피해자는 어떡할 거예요? 요즘은 남성 성범죄 피해자도 많습니다. 애매한 애외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이거를 위하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를 도저히 제대로 들을 수가 없는 게 우선은 그동안의 검찰이 그들한테 그렇게 친절했는가. 그리고 피해자 가해자 프레임을 수사를 하기도 전에 어떤 사건을 보기도 전에 너는 피해자고 너는 가해자야. 고소인이 여성이네. 이 사람은 피해자네. 피고소인이 남성이네. 이 사람은 가해자네. 수사기관이 사건을 이렇게 접근해보면 어떡합니까? 네. 사건을 증거 자료를 보고 객관적으로 봐야지 이 사람은 피해자고 이 사람은 가해자인데 이 사람을 보호해야 돼. 이 편견을 갖기 때문에 검사가 문제라고 네. 하는 거예요. 이 편견을 이미 가져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백낙정 선생님이 개혁적인 여성 단체들이 검찰의 보안 수사권 일부 존속을 주장하고 나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듭니다. 성범죄 사건을 성범죄 사건에 둔감하기로는 경찰이나 검찰이나 사법부나 대동소이한 것이 우리 현실이고 이 땅의 기득권자들의 뿌리 깊은 관행인데 앞으로 수사당국과 공소당국, 재판부 그리고 여성단체를 포함한 시민들의 끈질긴 노력으로 개선하고 끝내 뿌리를 뽑아야 하는 과제지요. 경찰이 미덥지 않다고 검찰의 수사권을 어떤 형식으로든 살려놓자는 근시안적 판단에 동의하기 어렵군요.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한인섭 교수 같은 경우에도 피해자 보호는 경찰 수사의 첫 단계부터 이루어져야지 검찰의 수사 관여의 단계에서 비로소 등장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이제껏 피해자 권리 보장을 위해 검찰 보안 수사권이 주요하게 거론된 적이 없다. 피해자 권리의 강화에 검찰 보안 수사권이 필수적인 양 끌어오는 것은 번지수를 잘못 짚은 것이다. 중요한 역할을 해온 피해자 지원 단체들이 전체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지위와 권리 강화를 위한 법안을 성안해야 하는데 검찰 수사권 온존을 위해 들러리 서는 격이 되는 건 무척 안타까운 일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두 선생님의 의견은 어떻게?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예. 제가 이제 했던 사건이 기억나요. 그러니까 김학의 사건이었어요. 네. 그 여성분들을 대리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 여성분 중에 예. 한 분. 우리 장 변호사님이? 검찰이 어떻게 이 사건을 들여다보고 한 인간을 이렇게까지 처참하게 만들 수 있는가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처음에는 참고인으로 이랬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검찰을 이렇게 엿먹였구나. 왜냐하면 그 검찰의 민낯이 드러났으니까요. 뭐 가르마를 일로 탔네 절로 탔네 기막이 사진이 많네. 그냥 볼썽사나운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걸 감춰야 되니까. 나중에는 피해자로 입건을 하면서 몰아세우고 그러면서 엄청난 고통을 받았어요. 그 수사 다 무죄 받았습니다. 다 무죄 받았어요. 싹 다? 네.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분이 최후 변론을 하는데 제가 느끼기엔 옆에서 들으니까 울부짖었어요. 그래서 검찰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나를 이런
그런 투명 상자에 집어넣고 벌레 취급을 하면서 이리 치고 저리 치면서 내가 진짜 인생이 망가졌다라고 했어요. 실제로 그분은 피해 회복이 안 될 정도로 했어요. 검찰 두둔할 수는 없는 겁니다. 경찰과 검찰을 뒀을 때 지금 경찰이 장룡희 사건이 이렇게 그건 너무너무 비난받아 마땅한 짓이에요. 저는 이 경찰을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네, 케이블카 이런 부분. 그런데 이 검찰도 용서할 수 없어요. 이게 지금 이게 커 보인다고 이게 가려져서는 안 된다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정확하게 보안 수사권으로 피해자 구제가 완전히 살아나느냐 그 문제의식을 가지는 것 자체는 반대할 수 없겠지만 그것만이 대안이라고. 왜냐하면 보안 수사 요구권이라는 길을 저희가 안 가봤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우려가 지금 상대적으로 더 크게 나올 수밖에 없죠. 지금 경찰을 보완하는 그 방식은 직접 검찰이 수사를 하는 것 단 하나만 남아있을 뿐이니까. 물론 보안 수사 요구도 하는데 실무에선 그리고 경찰 거의 대부분 보안 수사 요구받아가지고 하지 검찰이 현장 나갑니까? 그러지 않아요. 일부 사건 본인들이 꽂힌 사건에 그 난리를 쳐왔던 거예요. 그렇다면 그거를 그러니까 제가 이재성 그 한겨레 논설위원 칼럼을 보고 한 거 망각하면 안 되는 문제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저희가 이 제도 설계를 하는 거 어떤 문제점과 어떤 시대 정신과 어떤 공론화 작업을 거쳐서 여기까지 왔는지 그건 정확하게 수사 기소를 분류한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건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점. 그러니까 일반 필보들이야 당장 눈앞에 이 광주에서 있었던 강간 살인 사건이 워낙 충격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이걸 볼 수도 있죠. 여기에 관심이 더 가죠. 하지만 최소한 사람들 앞에서 책임감 있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라면 지금까지 검찰이 그러면 거기에 대한 제대로 역할을 해왔는가. 자 앞에 잠깐 청산갈리 막걸리 살인 사건 이야기했었는데 여성이 성범죄 피해를 호소를 했는데 그 사람을 성범죄 부분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 처리하고 그 사람을 무고죄로 협박한 다음에 아버지 살인범으로 어머니 살인범으로 만들어봤어요. 그 다음에 검찰이 언론에 뭐라고 발표했는지 아세요? 딸하고 아버지가 부적절한 관계에 있어서 어머니를 죽였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 사람 여성이었고 그 사람 지적 장애인이었어요. 여성이자 장애인이었던 피해자를 살인범의 피고인으로 만들어서 결국 유죄 판결을 받게 했는데 이거 검사가 있습니다. 이 검사 책임 안 졌어요. 최소한 이런 것도 이런 사건도 있었고 이런 사건도 있었다. 그러니까 이거를 돈 가치적으로 봐야 되느냐 아니면 시간적 장소적 접착성이 없으니까 우리가 별도 떨어져서 봐야 되느냐. 최소한 사실을 기반으로 해서 사람들한테 선택할 수 있는 충분한 정보를 줘야 되는 게 저는 저 같은 사람들이 하는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그거를 망각하고 지금 당장 장윤기 사건이 있으니까 검찰한테 뭘 줘야 된다. 검찰한테 못 준다고 하면 검찰 혐오하는 거다. 이런 이야기까지 듣고 있어야 되는 현실을 보면 정말 좀 암담하고요. 아니 전 세계 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왜 우리 검찰만 못 하냐고요. 왜? 제가 잠깐 의사 모드를 변할게요. 사람 왜 꿈을 꾸는지 아세요? 잠을 깊게 못 들어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사람 뇌는 워낙 가속성이 높다 보니까 뇌세포 중에 시각세포가 절반이야. 근데 잠자는 동안 시각세포가 필요가 없잖아요. 그럼 뇌는 시각세포에 딴 일을 시켜버려요. 그러면 잠을 깨면 그 시각세포가 원래 해야 되는 일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다른 거 하지 말고 가짜 정보로 꿈을 꾸고 있어. 너는 시각이라는 능력을 보존해야 돼. 이렇게 해서 꿈을 꾼다가 유력한 설 중에 하나예요. 제가 이 이야기 신기하다. 너무 신기하다. 의사 모드. 제가 이 이제 다시 변호사 모드.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요. 검사가 검사의 역할을 잘하려면 검사의 일만 해야 돼요. 수사한다고 깔짝깔짝거리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자기네들한테 유리하고 자기네들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수 있는 수사만 하게 돼요. 그게 지금 오늘날 대한민국이고 경찰이 무능하고 부패하고 뭐 이렇게 막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70년 동안 우리나라 검사들 뭐 했습니까? 경찰 그런 거 뻔히 알면서. 수사해서 다 가뒀어야지. 그러니까요. 진작 수사해서 가두든지 그 부패 카르텔을 진작 자기들이 끊든지 해야지. 그거 지금까지 방치하고 있다가 이제 와서 갑자기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우리 경찰이 얼마나 부패하고 무능한지 모르시죠? 그 무능함을 누가 만들었고 그 부패함을 누가 만들어요? 그게 사실이라면. 그러니까 이 검찰의 수사권을 주어서는 안 된다. 수사 개시 못하니까 이제 없는 거다. 그러니까 보안 수사 정도는 하게 해야 된다. 등사태를 생각해야 됩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시절에 등자라 등 하나로 다 살렸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모든 수사 검수완박이 완전히 검찰의 수사권의 부활로 이어져서 이재명 당시 대표에 대해서 엄청난 수사가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 입장이 흔들렸다라고 보기가 어려워요. 수사 기소에 대해선. 그래서
그거 좀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난 3월 16일에 1월에 막 그 조직 개편 있을 때 논란이 커지니까 대통령께서 직접 X에 글을 올렸습니다. 검찰 개혁에 대한 일각의 우려는 기우입니다. 검찰 개혁의 핵심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검사의 수사권을 배제하는 것입니다. 수사권을. 그게 보안이 됐든 별건이 됐든 수사권을 배제하는 것이 핵심이다라는 입장을 대통령께서 지난 3월 16일에 기 밝혔고 국민주권정부는 검찰개혁을 통해 검찰이 직접 수사하거나 영장 청구 등 헌법이 정한 권한 외에 수사기관의 수사에 관여하지 못하게 한다는 명확한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사기소 분리, 검찰의 수사 배제는 국정과제로 이미 확정된 것이고 돌이킬 수 없습니다. 이렇게 명토 박아서 지난 3월 16일에 이야기했습니다. 그 사이에 또 뭐 바뀌었다. 저는 의심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확고부동하다라는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보면 유시민 작가께서 말씀하신 거는 조금 오해 소지가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은 좀 들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수사 기소를 원하지 않아서 지금 이런 사달이 벌어지는 거다. 이렇게 보기는 쉽지 않은 것 같다. 중요한 것은 국회로 공이 넘어갔기 때문에 국회에서 계속 이런저런 뭐 또 홍기원 의원을 중심으로 해서 또 막 이상한 법안이 올라오고 또 이분이 외교관 출신이고 경제 전문가인데 어떻게 또 검찰개혁 법안을 대표 발의했지? 이러니까 또 다른 의심이 생기고 이런 건데 저는 민주당 지도부가 정리를 확실히 끝내서 끝! 그만 얘기해. 이게 우리 눈앞에 이게 있으니까 그러는데 네. 공수처 그 맞아. 법안 들어올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어려우니까 개혁이고 중요한 개혁이기 때문에 저는 군데군데 일어나는 이런 부침이 하나의 과정으로 봐야지 이게 실패의 상징이라든지 안 된다라는 그쵸. 뜻으로 받아들여서 안 된다고 봐요. 그리고 이제 대통령님께서도 여러 번 말씀하셨고 정청래 당대표 후보도 여러 번 이야기했고 김민석 당대표 후보도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고민정 후보를 제외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한번 하는 거고 이제 물론 이제 저는 다른 방송에서도 유시민 이사장님이 이야기했던 이 대통령이 원치 않는 것 같다라는 말은 저는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여러 번 이야기를 했음에도 네, 네. 불구하고 유시민 이사장이 정말 대단하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이 말씀을 하고 나서 유시민을 표현이 좀 죄송하긴 합니다. 유시민을 까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제 대통령이 공소유지를 절대 수사권을 절대 검찰에게 주지 않았다고 약속했다라고 여러 번 밝혀요. 근데 네. 보고 있으면 그 사람들이 지금까지 네. 보안 수사권을 줘야 된다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보안 수사권을 줘야 된다고 했던 패널들이 주요한 논리 중에 하나가 대통령이 그걸 원한다 였거든요. 네. 이제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논리를 세울지 저는 굉장히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예. 본인들 말로 어떻게 스스로 반박을 할 것인지 네.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예. 여기